나는 어떤 투자자일까요? 단기 투자자 아님 장기 투자자? 오늘은 자가 진단과 함께 각자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맞춤 전략을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슈아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벌써 하락장을 여러 번 경험하셔서 잘 이겨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덤덤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너무 견디기 힘든 절망에 빠진 분들도 계시죠.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도 힘드시겠지만 마음을 추스리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손실은 투자의 한 부분입니다. 힘들더라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손해본 건 손해본 거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투자 결정을 지난 손실과 연결을 시키면 안 됩니다. 손해본 거 만회하려고 무리수를 둔다든지 빚을 낸다든지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냉정하게 저희들의 투자 방향을 재점검하며 또 거기에 맞는 전략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분들의 재정 상황이 틀리죠.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빠듯하지만 조금은 무리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쨌든 경험치도 모두 틀리죠. 오래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에는 초보분들의 비중이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보분들 중에서도 4월 5일에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뭐야 이게? 코인 투자가 이런 거야? 네, 이런 하락장은 코인 투자의 단편적인 한 부분입니다. 하루에 20%씩 오르는 수직 상승장도 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지루한 횡보장도 있고요. 오늘은 여러 각도에서 저희들이 진단할 텐데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께 늘 안전한 투자를 권하고 있죠. 가능하면 비트코인 중심으로 또 시총이 큰 코인들의 비중을 많이 담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비중이 훨씬 높고 작전 코인 이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제가 다 압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미디어에서는 코인 투자자들을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코인 투자, 변동성이 높고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안전 투자만이 정답일까? 저는 고민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부자들처럼 전체 투자금의 5%만 비트코인에 넣고 나머지는 다 안전한 대형 주식과 채권을 사는 게 과연 정답일까? 참 어렵습니다. 부자들은 1년의 투자금의 10% 수익을 올리면 아주 만족해합니다. 월가의 최고 펀드 매니저들도 연 20% 수익을 올리면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연말까지 20% 수익을 올리면 만족해 하실 분 계신가요? 당연히 없죠. 200%도 성에 안 차죠. 비트코인을 0.001개를 사서 한 10년을 뒀다가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게 뭐야? 10년? 한 달 안에 해야지. 제가 예전 영상에서 강조했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비트코인이 한 달 안에 2배 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달에 몇 배 오를 수 있는 코인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시총 낮은 걸로 리뷰 좋고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걸 고르게 되죠. 어떤 건 펌핑이 좀 필요한 코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은 리스크가 아주 높습니다. 이걸 충분히 감안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리스크가 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투자금이 적은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아니, 어느 정도는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10만 원 넣은 분이 10억을 넣은 분처럼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10만 원 넣은 분이나 10억을 넣은 분이나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전화기 쳐다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투자를 합니다. 10억 넣으신 분이 100% 수익을 올려서 20억이 되면 너무 기쁘시겠죠? 그런데 10만 원 넣으신 분이 100% 수익을 올려서 20만 원이 되면 이거는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노린을 코인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공격적으로 하시고 노리는 코인을 하시더라도 전략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마치 10억이 있어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처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많은 것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수익률이 1차적인 목표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10만 원을 안정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30만 원으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을 쌓는다면 나중에 10억을 30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숫자만 틀려졌지 하는 방법은 100% 똑같으니까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떤 뉴스가 나온다면 왜 어떻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차트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등등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투자의 기회는 계속 옵니다. 비트코인만 봐도 3년 후면 또 다른 반감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사 이번 사이클에서 큰 수익을 못 올린다고 해도 실력 쌓고 시드머니 더 확보해서 3년 후에는 좀 더 무게 있는 투자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뒷받침되는 실력을 갖고 말이죠. 투자 전문가들도 차트 못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보 분석력만 있어도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차트 잘 보시는 방송을 보면 됩니다. 정보 수집도 실력입니다. 자, 그럼 코인 투자하면서 어떻게 안정성 조절을 할 수 있을까요? 포트폴리오 구성과 투자금 비율 조정입니다. 내가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작정 코인에 몰빵하는 건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변동성이 큰 코인일수록 비중을 적게 가져가야 하고요. 또 전체 투자금도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내가 잃어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하셔야 합니다. 남는 돈을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남는 돈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은 무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잘 안 돼서 다 날려도 힘은 들겠지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셔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과 투자 스타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자이신가요? 1번 단기 투자자, 2번 중기 투자자, 3번 장기 투자자. 정확히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일단 이렇게 분류해봤습니다. 단기 투자자, 코인을 매수하면 대략 1, 2주 안에 매도한다. 중기 투자자, 코인을 매수하면 대략 한 달에서 3달 안에 매도한다. 장기 투자자, 코인을 매수하면 대략 6개월에서 2년 안에 매도한다. 초장기 투자자, 2년 이상 또는 팔자 고칠 때까지 무제한 홀딩한다. 그리고 초단기 투자자도 있습니다. 당일에 매도해버린다. 이런 분들을 데이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척 봐도 전략이 틀려야겠죠. 먼저 초단기 투자자들. 이분들은 코인의 펀더멘털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인의 경쟁력과 미래 이따구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차트의 패턴으로만 승부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큰 움직임 없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코인을 찾습니다. 지지선 위에 걸쳐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5분봉, 1분봉으로 봐서 움직임의 크기를 파악한 다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거죠.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수수료 빼고 2% 수익만 나면 빠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단기 저항선 테스트하는 코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뚫고 올라갈 때 얼른 올라타서 2%만 먹고 빠집니다.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죠. 이게 데이 트레이딩의 기본입니다. 제가 사실 차트를 보면서 시범을 보이려고 했는데 요지는 위험하기 때문에 초보들은 하면 안 된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면 데이 트레이딩을 장려하게 될까봐 시범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외환거래 소프트웨어 개발한 게 바로 이겁니다. 트렌드를 파악해서 중기, 단기, 초단기 트렌드가 상방일 때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를 무한 반복하는 거였는데요. 이게 실전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하루 트레이딩을 끝낼 때 모든 포지션을 클로즈합니다.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다 매도해버리고 다음날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뉴스 나오기 전에는 모든 포지션을 클로즈합니다. 다음 단기 투자자. 이분들은 좀 더 깊이 있는 차트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또 각종 패턴들을 통해서 큰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방향이 결정되면 얼른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꺼지기 전에 얼른 먹고 나와버립니다. 5%에서 10%만 먹으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트코인 1시간 봉입니다. 여기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모이는 부분에서 어제 하방으로 뚫어냈죠. 지지선을요. 자, 그렇다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쯤 34,500달러 정도에서 쇼트를 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욕심 안 부리면 요 정도에서 33,500달러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시던지 좀 더 욕심을 부리면 요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단기 투자고요. 다른 예도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면 이렇게 저항선을 뚫어내면 방향이 확인되면 요쯤에서 들어가서
한 요 정도에서 나오는 거죠. 요 정도 먹고 잠깐 먹고 빠지는 겁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이게 단기 투자의 정석입니다. 다음은 좀 더 길게 보는 중기 투자자. 이분들한테는 스윙 트레이딩이 적합합니다. 스윙 트레이딩이란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말하는 건데요. 대략 단기보다는 큰 폭의 지지선, 저항선을 찾아서 방향이 결정되기도 전에, 반등하기도 전에요. 지지선에서 저점 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비트코인을 일봉으로 봅니다. 여기서 스윙 트레이딩을 하자면 대략 여기 50일 이동평균선과 지지선이 만나는 부분, 여기쯤 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쭉 올라가서 그 다음 저항선 요 부분에서 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5만 달러에 들어가서 5만 8천 달러 이런 걸 노리는 게 스윙 트레이딩입니다. 지지선에 사서 저항선에 판다. 또 다음 기회는 이 부분 또 지지선에 부딪혔을 때 100일 이동평균선이 또 합쳐지죠. 여기가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꺼지죠. 여기 부분에서 손절하시는 분들이 계시겠고, 아니면 배짱인 분들은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다시 또 튕겨 올라가서 또 다시 저항선에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만큼의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윙 트레이딩입니다. 다음 장기 투자자. 이분들은 차트의 움직임보다는 코인의 미래와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조금 고점에 사도 상관없습니다. 10,000원에 사나 12,000원에 사나 20,000원 이상 노린다면 크게 상관이 없겠죠. 2년 후에 팔 거라고 생각한다면 테이퍼링이 다음 달에 오나 6개월 후에 오나 어차피 올 거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내일 상장이 되나 내년에 상장이 되나 이것도 별 차이가 없겠죠. 단 코인 자체가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상용화에 문제가 생긴다면 2년까지 못 기다릴 수도 있겠죠. 신경 쓸 게 많이 없으니까 당연히 마음도 편하겠죠. 차트 볼 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초보자들은 장기로 가시길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초장기 투자자들은 코인의 미래를 믿고 자식들에게까지 넘겨주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금 대신 해지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래들도 초장기로 갑니다. 장기 투자를 제가 추천하고는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단기가 더 적합합니다. 차트 분석을 잘하시고 빠른 정보력과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신 분들은 단기로 지속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 펌프앤덤프 영상에서 기관들이 주도하는 펌프앤덤프에서도 돈 버는 개미들이 있었죠. 발빠른 개미들은 성공합니다. 단기 수익 노리고 사고 팔고 하는 분들을 비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초보들은 확실한 실력을 쌓기 전까지는 장기로 가시기를 추천드리는 것뿐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단기 투자는 방향이 결정되면 그때 들어가서 조금만 먹고 빠지는 거죠. 방향이 결정되었을 때는 가격이 벌써 올라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게 여러 번을 먹는 거죠. 상승장에서는 단기로 작게 여러 번 먹는 것보다 장기로 크게 한 번 먹는 게 더 유리합니다. 비트코인을 중간중간에 사고 팔아서 지속적인 수익을 올린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홀딩한 사람하고 비교한 수치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의 수익률이 절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높았습니다. 제가 굳이 단기, 중기, 장기로 분류하는 이유는 나는 코인의 미래를 믿는 장기 투자자야 하면서도 단기 투자자처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기 수익을 노린다든지 단기적인 뉴스에 흔들리는 모습들이겠죠. 또 단기로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의 수익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방향이 확정되면 얼른 들어가서 조금만 먹고 빠져야 하는데 20% 30% 수익을 보려다 낭패를 당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초보분들은 투자 성향 또는 스타일이 없을 확률이 높죠. 그냥 분위기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을 계기로 나는 이렇게 투자하겠다. 코인의 미래는 나한테 이 정도다 하면서 본인의 투자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보면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 큰 뉴스가 나오기 전 대응 방법입니다. 단기 투자의 정석은 방향을 알 수 없는 50대 50의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모든 포지션 정리가 맞습니다. 존버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홀짝 같은 50대 50에 거는 것보다는 나름 분석을 해서 확률이 55대 45인 상황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뉴스 트레이딩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뉴스를 파악해서 예상되는 경우의 수와 파장을 분석한 다음 확률이 60대 40이라면 이럴 때는 더 무게 있게 갑니다. 숏을 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스가 장기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예상 수치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이자율은 내년에 오르나 내후년에 오르나 어차피 이대로는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런 의도에서
제가 그냥 홀딩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내일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인데요. 지난달과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게 지금의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건 FOMC 미팅 후에 어떻게 제롬 파월이 발표를 하느냐인데요. 열흘 정도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투자 상황을 나누어 봅니다. 저는 100% 장기 투자자는 아닙니다. 80% 정도는 장기로 가고 20% 정도는 스윙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너무 바빠져서 강제로 100% 장기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주식은 옵션도 하고 공매도도 치는데요. 주식도 역시 강제 장기 투자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장기로만 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주식 어카운트 차트 분석 안 해도 되고요. 아예 로그인도 안 합니다, 이제. 코인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해서 언제나 전화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대를 지켜준다면 빠른 회복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에 3만 달러가 뚫리고 하방으로 계속 처진다면 이 하락장이 조금 더 길어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략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한 번도 매도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상승이 있지 않는 한 올해는 매도는 안 하려고 합니다. 어제 비트코인 32,700달러에 매수했고요. 지금 현재 3만 달러쯤에 지정가 매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저점인 3만 달러가 3주째 뚫리지 않는 지금 베어마켓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너무 앞서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3만 달러가 뚫린다면 2만 5천 달러에 추가 매수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마저 뚫린다면 만약에요 2만 달러에 무게 있는 매수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처럼 하시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초보분들 참고만 하시라고 나누는 것뿐입니다. 만약에요 2만 달러대까지 떨어져서 장기간 머무른다면 상승장으로 돌아서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번 상승장의 끝은 아직 멀었다는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의 움직임에 집중하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의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2000년도의 아마존 구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 구글 주식 가격도 폭락할 때가 많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후로 가신다면 볼일 다 보시고 마지막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10년 후 비트코인 가격이 5억이란 걸 확인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내일 비트코인이 50%가 꺼진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타임머신이 없으니까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를 보면서 또 저희들이 몸소 체험했던 인터넷의 발전을 보면서 코인의 미래 가격을 가늠해 봅니다. 성장의 크기는 가늠할 수가 없지만 방향은 어느 정도는 보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보며 앞으로의 전략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초보들이 월등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보분들한테는 장기 투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거나 기준점을 제시할 때는 늘 장기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 홀딩하라는 식으로 들릴 수가 있겠지요. 제 의도는 아까 장기 투자에 대해 설명드린 그런 이유니까요.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에 맞게 해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투자 스타일에 따른 설명과 대응 전략을 나눠보았는데요. 제가 나름 분류하고 말씀드린 이 전략들은 어디까지나 검증되지 않은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룬 내용들은 정말 수박 겉핥기식의 얄팍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초보분들 전반적인 투자 기준을 잡으시라고 나눈 내용들이니까요.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힘든 시간을 함께 응원하며 이겨내고 언젠가는 이 시간을 기억하며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